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3월 6일 일요일입니다. 비트코인 39,500달러, 이더리움 2,670달러 플러스 2.4%, 리플, 루나, 솔라나, 에이다, 아발란체, 도지코인 모두 하루 전 크게 하락하고 소폭 반등이 왔습니다. 3월 5일부터 중국 양해 진행 중이고 양해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 5.5% 올해 중국 성장률 발표를 하면서 30년 만에 중국 가장 낮은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 양의 여파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코인 시장 하루 전 크게 하락 후 주말 동안 잠시 반등이 왔는데 큰 하락 이후 이번에 반등이 빠른 것보다는 좀 더 며칠간 횡보를 하거나 반등 후 추가적인 하락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하락 이후 잠시 조정 왔다고 해서 바로 코인들 매수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좀 더 시장 상황 유심히 지켜보시다가 진입하는 게 맞습니다. 일단은 3월 10일 미국 인플레이션율 발표를 앞두고 있고 컨센서스 7.9%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고 기존의 7.7% 컨센서스에서 인플레이션율 발표 시즌 다가올수록 컨센서스를 더욱 올리고 있습니다. 컨센서스 만약에 부합된다고 해도 전월 7.5%보다는 훨씬 더 높은 7.9%이기 때문에 시장의 금리 인상 압박은 매우 커진다 볼 수가 있고요. 국제유가 110달러 넘어선 상황에서 0.25% 금리 인상은 여전히 부족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율 확실히 떨어뜨려 주려면 0.5% 빅스텝 연준이 금리 인상 필요는 하지만 그렇다고 현재 전쟁 때문에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 추가적으로 할 수는 없다 볼 수가 있고요. 올해 1월에 금리 인상 시작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인플레이션율이나 석유 가격 상승 못했을 듯 합니다. 연준의 조치가 상당히 늦어졌다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인플레이션율 컨센서스 높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석유 가격 급등에 3월 16일 금리 인상까지도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주시나 코인 불확실성이 매우 고조된 상황이다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코인은 잠시 현금화 해두시면 되지만 주식은 단기 하락폭이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알트코인들 이번 하락 후 반등에서 보면 비트코인 도미넌스 40.3%, 이더리움 도미넌스는 17.3%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자금들이 알트코인에 옮겨간 것보다 비트코인 44,000달러 빠르게 이번에 상승하고 투자자들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 대량 매수를 했는데 현 단계에서 비트코인 떨어질 때 같이 못 팔고 고점에 많이 물려 있다는 이야기가 될 듯 합니다. 이런 시장 변동성 매우 큰 상황에서 우리 리플 반등세 매우 좋고요. 게리 젠슬러 SEC 의장 인터뷰 있었고 인터뷰에서 SEC가 소송에서 100% 매번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SEC가 이번 리플 소송에서 질 수도 있다는 방어적인 멘트를 했습니다. 직접 리플이라고 SEC 겐슬러 의장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SEC 소송은 리플이라고 다수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리플과 관련된 발언일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리플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4월에 리플 소송 종료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4월 이후 리플 소송 종료될 수 있는 핵심 이유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격 하락으로 투자자들 전체 코인에 대한 관심이 다소 줄어들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리플 견제할 만한 루나, 솔라나, 에이다, 아발란체 같은 고성능 코인 작년 9월부터 크게 성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리플 SEC 소송이 종료돼도 리플 성장에는 제약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한다 합니다. 리플에 집중해야 될 자금들이 루나, 솔라나, 에이다, 아발란체, 이더리움, 비트코인까지 매우 분산된 상황이고요. 리플이 빠르게 상승을 못하니까 투자자들 다른 알트코인에 투자를 많이 했죠. 그렇기 때문에 리플 SEC 소송 4월에 종료가 되어도 리플 성장에는 제약이 될 수 있다 판단을 할 수 있듯 하고요. SEC가 리플 견제한다는 것은 SEC 배후 세력들이 리플 견제한다는 의미하고도 같고요. SEC 배후에 대표적으로 리플 견제시키는 세력들을 보면 이더리움하고 스위프트, 이번 러시아 국제송금 제재한 스위프트 이 두 개 세력이 대표적일 듯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메인 알트코인들도 리플 크게 상승하는 거 좋아하지 않죠. 먼저 이더리움 보면 2017년 12월 코인 시총 순위에서 1위는 비트코인이고 2위는 리플, 3위는 이더리움이었습니다. 이후 코인 가격 하락하고 코인의 화폐적인 성격보다는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디액 개발, 샌드박스, XMPT 같은 게임이나 디파이 같은 분야죠. 비트코인의 자산적인 성격과 이더리움의 디앱
확장성까지는 세력들이 인정은 하는데 리플이 하고자 하는 국제간 송금은 세력들이 견제를 하는 거고요. 이번 러시아 스위프트 제재 이후 푸틴 대통령 강한 압박감 느껴서 핵 전력 카드 언급을 한 것처럼 글로벌화된 사회에서 국제 송금이 막히고 국제간 결제가 안 된다는 것은 국제사회 속에서 단절이 된다는 의미일 듯 합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도 암호화폐고 충분히 스위프트 국제 송금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왜 안 하냐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더리움, 비트코인은 수수료가 비싸고 송금 시간도 비트코인 10분 가까이 걸리죠. 대신에 리플은 속도도 빠르고 수수료도 저렴하면서 다른 기술력 좋은 코인보다도 시총이 큽니다. 리플이 2021년 대세 상승에서 크게 상승은 못했지만 결국에 2022년 올해 시총 순위는 3위로 제자리로 돌아와 있고요. 조 단위나 1000억 원 단위의 자금을 국제 송금할 때 리플 시총이 이더리움 380조 이렇게 커져 있으면 충분히 한 단위 거래에서 1조, 2조 단위의 거래가 가능하고요. 그만큼 시장에 사줄 사람이나 판 사람 거래가 다수 일어나기 때문에 물량이 소화가 됩니다. 대신에 지금같이 리플 시총이 40조 정도면 1000억에서 100억 사이 정도의 국제 거래는 가능하다 볼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투자자도 거래소가 코인 이동할 때 리플을 많이 사용하죠. 시총 작은 코인보다 리플 많이 이용하는 것은 시총 작은 코인들 수수료 싸다고 거래했는데 거래하는 그 찰나에 코인 가격 하락하면 손실이 클 수가 있는 거고요. 시총 작은 코인들은 해당 코인들 고래들 자금이 이번에 많이 들어와서 갑자기 상승을 했는지 하락을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리플 SEC 소송 종료가 되면 리플 시총 커지는 것은 당연한 거고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들도 리플 보유량을 늘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차트 보면 최근 이틀간 급등 이후 3일간 추가 하락이 왔습니다. 금리 인상 열흘도 안 남았는데 최근같이 오른다고 빠르게 올라탈 필요는 없다. 지난 영상 내내 강조를 드렸고요. 상승할 때 알트코인 정도 매수해서 단타로 치고 빠지면 되는 구간이죠. 이번 하락 꼬시기 패턴은 2021년 6월 19일하고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2021년 5월 12일부터 크게 하락한 이후 당시에도 차트에서 보시면 두 번의 큰 상승 만들어지고 다시 이번 같은 꼬시기 반등 이후 추가 하락을 했습니다. 큰 하락 이후 단기 반등 나오는 것은 작년 6월이나 이번 3월 모두 비슷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단기에 조금 올랐다고 해서 매수할 필요 없으시고 매수 거래량도 약간만 받아주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작년 6월 꼬시기 이후 크게 하락하는 모습 나오고 나서는 찐저점 만들어졌고요. 당시 4만 달러까지 상승하다가 29,000달러까지 일주일간 하락을 했습니다. 29,000달러 구간에서 비트코인 당시에 홀딩을 계속 했으면 그 다음 나오는 저점이 7월 중순까지니까 한 달 이상은 평단을 높게 유지할 수 있었다 볼 수가 있고요. 대신 리플펌 알트코인들은 여기 저점에서 매수해서 장기로 가져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2018년 경우 대세 상승 이후 본격 폭락이 오고 그 다음부터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 저점보다 더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최근 비트코인 장세에 대해서 달린 분석가는 비트코인 현재 포지션이 매수 포지션이다. 여기 구간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록색이 전체적으로 볼 때 매수 구간이고 노란색은 홀딩 구간, 빨간색은 매도 구간이다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 있는 바이존, 홀드존, 셀 포인트 이 신호에 맞춰서 홀딩할 때 홀딩하고 매도할 때 매도하면 수익률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현재 구간이 장기로 보면 저점인 매수 구간이긴 하지만 다시 윗골이 말리면서 홀딩 구간으로 떨어지는 차트 모양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매수하시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 윗골이 보면 아래로 떨어지려고 하죠. 홀딩 구간 들어가면 작년 9월 중국 헝다 파산 때 4만 달러 크게 하락했던 것처럼 추가적인 하락 나왔다가 이후 반등이 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추가 하락하면서 알트코인하고 나스닥하고 커플링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나스닥 지수 우크라 전쟁 나고 3만 포인트 하락을 했다가 반등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두 번의 작은 쌍봉 찍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원전 시설 공격으로 화재 난 것도 있겠지만 푸틴 대통령 러시아 내에서 계엄령 선포를 할 계획이다. 해외 언론사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푸틴은 계엄령 선포 계획이 없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우크라 전쟁처럼 또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시장의 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2014년 3월 러시아 크림반도 침공했을 때도
중국도 단기에 크게 하락하고 나스닥 반등이 나왔지만 이후 추가적인 하락 나오고 다시 저점이 갱신됐고 결국에는 더 큰 하락으로 이어졌다가 반등이 나온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 저점 재갱신 할 가능성이 높고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3월 10일 인플레이션율 발표, 3월 16일 금리 인상, 그리고 중국도 2022년 GDP 성장률 5.5% 하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 변동성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